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싱턴 DC 무역관 신재환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데니 아울리치의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넬슨 멀린스 로펌의 신우진 변호사님으로부터 아울리치 과정과 전략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코트라TV에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고 로비 활동을 비롯해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우진 변호사고요. 미국의 넬슨 멀린스라는 로펌의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파트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그 이코노믹 디벨롭먼트라고 주로 이제 제조업 사이트를 찾고 인센티브 협상을 하는 그 업무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그 체어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업무를 하게 된 것, 특히 이제 오늘의 주제인 로비 관련된 업무를 이제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2016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미국의 분위기랑은 다르게 한국에서는 그거를 예상을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계속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당선으로 인한 그 미국 연방정 정책의 이제 변화를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로비 관련된 수요가 폭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이 넬슨 멀린스의 그 연방 로비 팀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럼프 팀의 많은 분들이랑 좀 개인적인 친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이제 관계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일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도 많이 배우고 이제 관련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제가 원래 이제 이런 업무를 많이 하다가 한국 기업들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이제 수요에 의해서 제가 이런 업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데니 아울리치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은 1기나 아니면 이전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이전 뭐 다른 행정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건 뭐 익히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 미국의 어떤 그 정부와 접근과 비교해도 그 탑다운 방식이 매우 강해졌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또 트랜잭셔널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외교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정책적인 그런 협상보다는 주고받는 형식의 협상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트럼프 1기와 비교해서 이제 크게 달라진 것은 첫 번째는 1기에 비해서 많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뭐 프로젝트 2025라 그래가지고 헤리티지 재단이나 이렇게 그 보수 그 서포터들이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그동안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팀의 이제 자체적인 뭐 그런 팀의 준비도 있고 그래서 2017년에 그때 이제 취임했을 때보다는 훨씬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적으로 준비가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기에 비해서. 두 번째 다른 점은 1기에 비해서 그 탑다운 방식의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소위 이제 그 지역의 그 해당 분야의 그 커리어 그 오피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왔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견제하는 역할이 좀 1기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달라진 스타일로 인해서 각국 정부나 기업들의 이제 아울리치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변화 양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리서치 결과를 직접 읽은 것은 아닌데 미국에서 로비를 열심히 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서 뭐 주가도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많은 회사들과 이제 외국 정부들이 로비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달라진 점을 좀 다시 정리를 하면 해야지 로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잘 이제 한 경우에는 결과도 이제 또 좀 얻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아울리치나 로비 활동이 가장 중요해진 정책 이슈나 산업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세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섹션 232 그 인베스티게이션을 한 그 타겟 그 인더스트리를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떤 그 인더스트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그건 구글만 해보면 다 나오지만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제약이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크리티컬 미네랄이나 뭐 이런 분야들이 다 중요하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아울리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로펌이나 로비스트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랑 접촉하는 과정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로비스트들과 미국의 이제 그게 뭐 행정부가 됐건 입법부가 됐건 이제 그 로비의 타겟이 되는 그런 분들과는 기존에 이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에서 이제 그 정말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로비스트들 중에서는 전혀 그 정부 경력이 없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미국은 특히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 자금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경력이 전혀 없어도 선거 자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전관보다도 더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선거에 내가 당선될 수 있느냐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얼마나 그 정치 자금을 많이 모금을 받았느냐 이 정도로 그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전관이 아니고 전혀 그 정부 경력이 없어도 막강한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관이 그래서 뭐 인플루언셜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하고 로비스트들이 DC에서 정말로 이제 그 많은 모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는 이제 그 매우 활발한 그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 로비스트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고 의원님의 동료인 다른 의원 생각은 어떠냐. 그럼 의원들이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한도에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기존에 원래 있었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그 로비스트들이 이제 그 디시전 메이커들이랑 그런 활동을 하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정부 관계자랑 이렇게 접촉을 하신 후에는 본격적인 로비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클라이언트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로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로비스트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일단 이제 어떤 그 로비스트가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그 인더스트리의 이미 전문가라면은 뭐 보통은 이제 이미 전문가이죠.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떤 거가 이제 필요한지를 알지만 그래도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키 디시전 메이커인지를 또 다 매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 디시전 메이커들한테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슈를 풀기 위해서 그 도달하는 이제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되는 어떤 스텝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관련된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관계가 좋고 친한 로비스트라고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있어서 뭐 완전히 이제 그 동떨어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원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 또는 의원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은 뭐 행정부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방향과 동떨어진 방향이라면 그걸 마음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아울리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반대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이 우리 대화에 그 관객이 이제 한국 회사니까 한국 회사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이슈를 미국 국내화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외국에 관심이 없어요. 미국 유권자들, 일반인들은 외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미국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해외 이슈는 전쟁 중에서도 그냥 미국이 물자만 대거나 뭐 이제 공군 지원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미군 내 아들 딸이 가서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전쟁은 다 관심이 있지만 다른 이슈는 일반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슈를 갖고 왔을 때
그 의원들이 이게 다음 선거에 나한테 내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별로 관계가 없는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저 회사를 위해서 도와줬을 때 다음 선거에 나한테 불리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나라 기업이나 어느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외국의 기업이나 외국의 정부가 워싱턴에서 로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슈를 미국 국내화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국내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이것을 해주는 것이 롱텀으로 봤을 때 아니면은 indirectly일 수도 있겠지만 왜 당신의 그 정치 그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지를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하고요. 비효율적인 전략은 그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우방이다, 혈맹이다. 그거 뭐 듣기는 이제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서로 이제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효과를 내기에는 좀 약하죠. 그래서 국내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인사나 아니면 채널은 뭐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로비라고 하면 그 말의 영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대상은 이제 의회와 의원이었거든요. 갈수록 그렇지만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트럼프 정권 이제 2기에는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제 로비가 되게 주요해졌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한국과 미국이 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한국은 이제 그 대통령이 나온 당이 국회의 다수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도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의회에 와 있는 그 의원들이 사실은 자기 국가, 즉 스테이트 국가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기 국가에 자기 주에 도움이 안 되는 일, 즉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데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아무리 같은 당의 대통령이 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자기 같은 당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원들을 뭐 백악관으로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막 설득을 하고 뭐 또 어떤 것을 제시를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라 이런 협상들을 하거든요. 그거가 트럼프 대통령 정권 특히 2기에서 많이 약해졌어요.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트럼프 특히 하원 의원들은 많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따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많이 중요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탑다운님의 형식이 많기 때문에 각 부처에 대한 그 로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아주 그 코어 그룹에 대한 그 로비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그 수지 와일즈 그 치프 오브 스태프나 아니면은 블레어 그 데퓨티 치프 오브 스태프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백악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카운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 안에 있는 카운슬도 중요하고 이제 탑다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내각 그 멤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 코어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 베센트 장관은 뭐 워낙 이제 시장을 신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재무부의 영역이 아닌 예를 들면 관세 협상 이런 데도 막 리드를 하고 이제 그럴 정도거든요. 의원들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상원 의원들 매우 중요합니다. 상원 의원은 뭐 임기도 하원 의원의 3배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거의 종신직처럼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원 의원들이 매우 파워풀하다라는 거는 뭐 크게 변한 거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울리치나 이제 로비 활동 사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분야에서 종사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아울리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같이 이제 워싱턴의 그 대연방정부 로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 고객들한테 미국의 그 워싱턴에서의 로비가 한국에서의 대관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하고 왜 한국식으로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설명하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한국 기업들에서 미국 프로젝트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많은 분들 스태핑을 합니다. 근데 로비 업무는 뭐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서 지금 뭐 그래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낯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효과적인 방법은 확실히 한국이랑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하는 게 이제 좀 가장 힘들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그때 프로젝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풀어야 될 이슈들이 있지만 제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 회사 입장에서 가장 좀 그 풀어야 될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야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관된 질문인데 이제 아울리치를 위해서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혹시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연방정부 로비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로비가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딜리버하기 어려운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때 정말로 그 전통적인 로비스트가 아닌 많은 분들이 워싱턴의 로비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트럼프와 좀 관계가 있다라는 그 이유로.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비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할 수 있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규제를 어기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매우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측근에 있었던 로비스트가 아니었던 분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했고, 그래서 좀 옥석을 좀 구별하는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누가 이게 말이 되고 누가 말이 되지 않는지 그걸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좋은 로비스트나 로비펌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100% 이제 활용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과 같은 로비스트를 한 단어로 비유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예,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언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비는 어떤 불법적으로 나의 이익과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그게 행정부가 됐던 아니면은 의회가 됐던 그 의사 결정권자들한테 그 시장에서의 아니면 그 이슈에 있어서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야지 된다는 것을 그 언론을 전달하는 그 길인 거죠. 그래서 언로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